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에서 NPL이 꼭 필요한가, 쓸 때와 안 써도 되는 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공부를 하다 보면 NPL은 꼭 해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모든 경매에서 NPL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NPL을 적극 활용해야 할 때와 굳이 안 써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NPL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NPL이란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A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A은행은 근저당 설정자 겸 채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갑이 대출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의 BIS가 낮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부실채권을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을 매입한 개인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개인 또는 법인이 은행의 근저당권을 어떻게 매입하여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을 개인이 직접 은행에서 매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은행의 근저당권은 반드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만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은 매입을 할 수 없는가? 자,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NPL을 매입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보듯 첫 번째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고 반드시 두 번째 방법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매수할 때 공인중개사가 있듯이 NPL을 매입할 때는 대부업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은 수수료를 내듯이 대부업체에도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은행의 NPL 채권을 어떻게 매입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주로 은행권에서 NPL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은 채권 양도, 즉 론세일 방식과 채무 인수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론세일 방식은 근저당권을 NPL로 매입한 사람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방식이고, 채무인수 방식은 근저당권을 NPL로 매입한 사람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경락, 즉 입찰할 것을 NPL 매입자와 미리 계약에 의하여 약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로 많은 은행이 론세일 방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론세일 방식으로 진행될 시 등기부에는 어떻게 기재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을구에 기재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2022년 4월 25일 국민은행에서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2025년 12월 20일에 이세영 씨가 병정 자산관리대부에 의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근저당권을 매입하였습니다. 즉 NPL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NPL로 근저당을 매입해서 국민은행에서 병정 자산관리대부로 이전하는 방식을 앞에서 론세일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NPL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이 그래서 주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경락의 용이성입니다. 둘째, 배당 목적입니다. 셋째는 양도세 경감 목적입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NPL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필자는 학원생들에게 NPL을 매입할 때는 먼저 이 세 가지 목적 중에서 어느 것을 위주로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가지 목적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락의 용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유자 갑이 국민은행에 근저당권 10억 원을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이 제때 상환을 하지 않자 국민은행이 임의경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유찰하자 4회차 경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응찰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을이 국민은행 채권을 대부업체를 통하여 6억 원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 4차 경매에서 을은 9억 5천만 원에 입찰하여 낙찰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응찰 가격에서 많이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높게 응찰한 을을 보고 바보라고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을이 이렇게 높은 가격에 응찰을 한 이유는 반드시 낙찰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을은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이기도 하니까 어차피 배당 또한 전액 자신에게 배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을이 반드시 경락받고자 할 경우에 근저당을 NPL로 매입을 해서 응찰한 경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의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배당 목적으로 NPL을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자, 앞에서 보듯이 이번에는 배당 목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NPL 매입자 을은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4회차 경매 기일인 6월 19일에 6억 8천만 원의 경락이 되었다면 배당 기일인 8월 25일 근저당권을 매입한 을은 6억 8천만 원을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보듯 을은 5월 10일에 근저당권을 매입하여 8월 25일에 배당을 받았으므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당 목적으로 NPL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몇 가지의 단서가 있습니다. 물건 분석을 잘해야 되고 예상 낙찰가 분석도 잘 해야 합니다. 필자가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렇게 배당 목적으로 NPL을 매입한 개인이나 대부회사가 엄청난 손실을 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익을 얻는 경우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우를 더 많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배당을 받고자 NPL을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가능한 가격이 거의 정확히 확정되어 있는 아파트 물건에 집중해서 매입을 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등은 변수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우인 양도세 경감 목적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법사 가격이 15억 원인 물건을 6억 원에 NPL로 매입하여 9억 5천만 원에 경락받았다면 외관상, 즉 등기부상은 9억 5천만 원에 매입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을이 부담한 금액은 6억 원이죠. 물론 여기서 등기 비용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을이 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를 계산해 보면 9억 5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10억 원에 매도를 했으니까 양도 차익인 5천만 원만 양도세가 적용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6억 원에 매입을 해서 10억 원에 매도를 했으니까 차익인 4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납입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NPL을 잘 이용하면 양도세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등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자가 집필한 NPL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부동산 경매에서 NPL은 꼭 필요한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요즘은 부동산이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건물, 특히 1층 상가도 최초 법사 가격의 20% 내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필자가 강의를 위하여 전국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을 보니까 4만 4천 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화랑기에 매입을 하면 조금만 이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자 하면 잘 매도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부동산 침체기에는 적당한 가격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잘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본인이 사용할 물건이 아니고 차익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경매에 응한다면 아주 낮은 가격에 응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NPL 매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NPL을 매입하려고 하면은 수수료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NPL로 매입을 하지 않고 직접 경매에 뛰어들더라도 낮은 가격에 낙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NPL로 매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부동산 화랑기에 하시고 요즘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는 NPL을 통하여 응찰하기보다는 직접 경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NPL 투자를 잘못하여 실패한 사례들을 보면서 왜 잘못된 투자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NPL이 한금알을 낳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강의를 마치기 전에 세영 경매학원에서는 온라인 강의를 조금 더 많은 분들께 열어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2026년 1월 한 달간만 온라인 강의를 연간 50만 원에 들으실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